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또 사전 접수된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 접수된 종목은 바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역시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1.87% 상승부를 켜낸 종목입니다. 87,200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살짝 음봉을 띄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133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 어떻게 또 그동안 SK 아이테크놀로지를 가져오셨는지 자세히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연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셨고 85,000원에 5%를 담으셨다고 해요. 네. 89,000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팔고 기다렸습니다. 더 올라가길 기다리셨던 거죠. 하지만 그와 함께 시장은 조금 내려가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 4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반토막이 났지만 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네. 단가를 낮췄고요.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10%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좀 대응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며칠 전에 15% 정도 이제 비중을 덜어내셨다가 바로 다시? 오늘 네. 또 한 번 5%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가는 78,413원이고요. 네. 비중 10%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11% 수익을 잘 보고 있지만 목표가 10만 원까지 기대를 하시면서 장기 보유 가능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IRA 법안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분리막 현지 증설 요구 증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익을 더 키워보자 10만 원까지 가자라고 하시면서 외쳐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키워드로 파악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공모 가격 10만 5천 원 중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모가 10만 5천 원 중요. 좋습니다. 최병헌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3등에서 이제 2등, 내일은 1등이다. 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공모가 10만 5천 원이 중요하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분리막 사업이잖아요. 네. 이 분리막이라는 사업은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제 중간에 껴있는 요 소재 관련된 이 매출로 이 기업이 이익을 좀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좀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물건을 잘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SK온 요 기업의 이제 생산 캐파가 얼마만큼 속도감을 이제 내고 가느냐. 근데 그때의 이 기업의 공모 가격을 산정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호황기 때였었단 말이에요. 좀 장밋빛 있었을 때. 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SK온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다르게 좀 상장하는 데 있어서의 좀 문제와 그다음에 그 생산 스케줄상의 좀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또 수율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좀 LG 엔솔에게 좀 빼앗기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형성되었을 때 그 공모 가격이 저는 좀 잘못 상정됐다라고 보는 거죠. 과열 구간에서의 맞아요, 공모 맞아요. 가격이. 네, 네. 왜냐하면 그건 전제는 SK온이 그 당시 생산 예정됐었던 거를 기대를 반영을 해서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 자리가 과거에는 좀 스타트 가격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좀 중요한 저항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모가 10만 5천 원이 워낙에 우리 시장 호황기 때 좋은 내용과 함께 등장을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 이번에 다시 최근에 IRA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최병훈 전문가님의 우리 키워드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3등에서 이제 2등, 앞으로 1등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 분리막도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이 오지 않았을 때, 중국이 강하게 크지 않았을 때는 일본이 도래라고 1등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전체 자동차 전기차 침투율 한 20% 되면서 중국의 분리막 가장 큰 분리막 회사가 창신 신소재가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본 업체는 존재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고 우리 SKI 테크놀로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직 가동률은 낮지만 올해 확실히 2등으로 차지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성장해서 내년부터 미국에 대한 SK온 이제 캡티브 마켓이 확실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압도적으로 전체 1등을 차지 않을까. 중국의 1등은 지금 1등은 결국은 중국 내에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고 결국은 미국과 유럽을 잡는 SKIT의 분리막 회사가 글로벌 1등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25년부터는 확실히 1등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3등, 뭐 이렇게 2등 이렇게 하더라도 미래 1등이라는 게 거의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온 이 캡티브 마켓 확실히 배터리 회사의 납품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설 규모나 생산 능력 캐파를 봤을 때 지금 가동률이 한 40~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적자가 나고 그런데 가동률이 40~50% 안 돼 요유 생산 능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데 시장이 커질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미국의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커질 걸 보이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분리마켓은 이 회사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산업이 고성장 직접적 수혜를 볼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미국에 추가 정설하기 전에도 직접적으로 수혜 보는 가장 빠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지금 중국이 지금 1등인데요. 지금 1등은 우물한 개구리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결국 미국 시장을 잡아야 또 글로벌 1등까지 가는 SKIT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추가적인 또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지금 김정수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지금 기관이 8거래 연속 순매수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금투나 투신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수급을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다 보면 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떨까요? 그거보다는 저는 밸류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밸류 생각합니다. 가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하고 상관없이 네. 개인 투자가들 수급으로 움직였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 기관들의 연속 순매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거 어떤 거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HTS 나타나고 보고 네, 판단하시는 거죠? 네네. 요 수급은 우리나라에 70%밖에 지금 반영이 안 돼요. 100% 반영되고 있는 거는 저 네. 종로 쪽에서 따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의 어떤 외국인들 얼마 사고 팔고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날 하루에 한 70% 내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오류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잘 모를 겁니다. 대다수들은. 그럼 수급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앞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쵸? 네, 질문하시죠. 맞죠? 근데 사실 I 테크놀로지가 이제 최근에 또 어제부터 급등이 나왔던 건 IRA의 찐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이 분리막에 관련해서 정말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기대감이 얼마나 이게 현실로 또 다가올 저는 수 그렇게 있을까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IR 수혜는 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IR 수혜다 해서 다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양극재나 네. 동박업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 주식만 움직였어요. 네. 최대 맞아요. 수혜, 이건 말이 돼요. 네. 근데 SKI 테크놀로지는 낙폭과대 반등인데 네. 이 낙폭과대 반등이 이 주식만 나온 게 아니라 롯데에너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SKC도 나오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나오고 최근 들어서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나 동박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을 보면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낙폭과대 관련된 주식들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계돼서 저는 움직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네. 옛날에는 양극재 쪽하고 배터리 셀만 샀었던 자금들이
돈의 양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주식들도 그냥 묶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현재 시장에 바라보는 포인트는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투입될 거냐. 그랬을 때 S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공모가까지 어떤 목표치 도달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고 그 유동성이 빠져버리게 되면 S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가 다운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금이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 정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자꾸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ID 테크놀로지는 이제 주가는 바닥이 나왔다고 보세요? 바닥이라기보다는 네.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빠졌었던 거죠. 워낙에 많이 빠졌다. 몇 프로 정도 빠졌는 것 같아, 이 기업은? 많이 빠졌는데 20만 원 넘게 갔다가 4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럼 얼마 정도 빠진 거죠? 6분의 1 토막이면 얼마나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82% 빠진 거예요. 와, 네. 자, 1억이 네. 1,800만 원 된 거예요. 정말 그 기업의 성장에 문제가 없거나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면 네.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82%의 흐름이 대형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죠. LG 쉽지 않아요. 에너지 네. 솔루션이나 네. 뭐 삼성 SDI나 이런 기업이 마이너스 뭐 80% 빠지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마이너스 82% 정도까지 빠지면 이건 네. 코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요. 대로 네. 애초에 공모가가 너무 미래의 가치를 당기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산정됐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S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46,500원이라는 저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기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 배터리와 관련된 성장성은 있으니 네. 거기서 너도 한 축은 담당할 거니 적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46,500원 정도는 방어를 해줄게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적자가 나는데도 저 자리는 지켜줄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이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점점 1등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네. 것이다. 특히나 미국 전기차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네.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I 테크놀로지가 이 IRA라든지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장성은 2차 전지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전에 제가 이 사전 사연을 봤더니 네. 네. 얼마에 샀다가 85,000원 샀다가 5% 샀다가 물린 부지런히 거예요. 내려오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저 밑에 48,000원까지 갔는데 그때 안 사고 또 다 사 78,000원까지 단가 얼마 못 낮췄어요. 7,000원. 근데 5%더 샀다가 또 팔았다 또 샀다가 그다음 이 IRA 수혜인지도 물어보고 그다음 정설을 정말 해서 정설 요구가 정대되면 정설할 거니 할 건지 침투율이 어떻게 될 건지 진짜 똑똑해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네이버를 공부자가 네, 네이버를 알았어요. 보면서도 다 기업 보고서를 분석 보고서를 다 보고 있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딱 샀다 팔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요. 네. 저는 이분은 장기 투자 100%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애기들한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주면 처음엔 네. 진짜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네. 맛있으면 받아 먹고 엄청나게 좋아요. 엄마를 좋아. 그런데 그러니까 먹는 걸 뺏어버리면 성질내잖아요. 근데 또 다시 줘요. 이따 줄게. 또 주잖아요. 그죠? 그럼 또 좋아요. 네. 또 뺏어요. 그럼 또 줘. 이거 샀다 팔다 계속 하는 것처럼. 그럼 애는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급해집니다. 네. 급해져서 이제 아이스크림 보면 빨리 먹고 치워야 돼요. 네. 엄마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이 아주 나쁘게 들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미 벌써 한 6개월 동안 샀다 팔았다 하면 이분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계속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등 하는 애가 이제 2등 같던데 네. 우리 애가 1등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계속 추세로 가면 1등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이제 분리막이 장전 신조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SKIT가 24만 9천에서 4만 6천까지 빠졌거든요. 네. 지금 아까 김선수 전문가님처럼 82% 빠진 거 맞아요. 그런데 장신 신소재도 같이 빠졌어요. 장신 21년 9월 달에 31만 9천에서 이것도 70% 빠졌거든요. 네. 같이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네. 319위안까지 갔을 때 여기도 분리막이 엄청 갔어요. 그 이후에 SKIT가 상장하면서 이 분리막이 부족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중국이 계속 정설도 하면서 이 공급 가행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동률 낮고 전체 불 얘들도 작년 신소재 가동률이 뭐 6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데 지금은 결국 업황이 좋아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좋아져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전기차가 나오고 네. 본격 내년 정도 돼야만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뭐 여유가 증가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주가가 안 갈까 그러지만 이 업황이 계속 고성장하는 회사들은 적자일 때 사야 되거든요. 네. 과거 우리가 18년도 양극재 전부 다 적자였습니다. 그때 샀으면 지금 50배, 30배 이렇게 수익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쪽은 장기 투자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가격 뭐 IR 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비중이 15% 10%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아까 전문가님께서 뭐 장기 투자를 네. 뭐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못하겠네. 네, 네. 근데 이제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네. 가겠죠? 어떻게 저는 보세요? 목표가를 가격 전략을 한번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장기 같아요. 보유를 하면 네. 되는데 네. 일 1차적으로는 공모가가 10만 5천 뭐 그랬으니까 네, 네, 네. 공모가 정도 근처는 늘 가요 주식이. 그래서 1차 목표가저는 11만 5천 기술적으로 11만 봐드리고 5천 원. 지금은 사실은 실적 가지고 11만 5천원을 낼 수가 없거든요. 네. 1분기도 한 100억 가까이 적자 날 겁니다만 적자 나지 2분기도 적자 나고 적자 기업의 가치 평가할 수도 없지만 미래 내년에 돼봤자 얼마 이익이 안 나요. 그래도 내년 1,000억도 될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부터 2배 나거든요. 25년도. 25년도까지 실적을 가지고 땡겨 쓴다면 장기적으로 25년까지 저는 목표가를 25만 원, 24만 9천이 최고가인데 네. 25만 원 돌파할 거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고점은 그때 당시에 주가가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가치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실망으로 와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건 또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사상 최고가를 다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2, 3년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 아주 좋죠. 그런 의미로 제가 장기 목표가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손절은 하지 않고. 10만 이하에서는 네. 손절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시면 본전 이상 갔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수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1차, 2차를 정했는데요. 네네. 네. 1차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2차는 12에서 13만 원. 공모 가격이 딱 중간이에요. 그러네요. 네. 왜 거기까지만 봐요? 더 올라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유동성이 네. 터지면 네, 네. 조금 더 한 12, 3, 12, 3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거고 아. 만약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이 시장이 좀 제한된다면 네.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공모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손절가는 7만 2천 원 정했습니다. 7만 2천 원으로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이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장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장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5년까지 쭉쭉 가져간다면 25만 원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딱히 체크를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반면에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공모가 10만 5천 원 그리고 그 일을 뚫어주는지는 유동성에서 한번 그 힌트를 잡아보자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0만 원 1차 목표가고요. 2차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7만 2천 원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